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 "와서 잠깐 조사만 받고 가시면 됩니다." 라는 말의 함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간단히 와서 조사만 받고 가시면 됩니다."라는 말은요. 경찰서에서 조사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이라면 이런 얘기 듣고 고소손 치실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살면서 경찰서에 갈 일이 거의 없거든요. 수사관이랑 통화하는 것 자체도 처음이신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 인제 수사관분이 전화가 와서 "간단히 확인 차원에서 부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고 경찰서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대충 한 10 분이면 될 거예요."라는 답변을 보통 하고, 그 말을 듣고 인제 긴장 풀고 '별 문제 없겠거니.' 하고 경찰서에 출석을 하시죠. 그런데 애초에 경찰 조사가 10분 만에 끝날 리가 없고요. 시간 내서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정말 얘기만 들어보고 돌려보내는 경우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 듣고 돌려보낼 거면 전화로 물어보고 그냥 끝내겠죠. 진짜 참고인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 통화하고 전화 통화 내용을 수사 보고서에 넣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참고인 불러 가지고 조사까지 잘 안 해요, 일반적인 사건은. 그런데 일단 수사관이 시간을 내서 시간 약속까지 잡아서 경찰서에 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차 마시자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이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 하나하나가 앞으로 검찰 수사나 나중에 재판까지 갔을 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수사관도 그걸 충분히 아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서 내 얘기만 잘하고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책 없이 갔다가는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건의 흐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 기록은 다 증거로 남게 돼요. 조서라는 거를 작성합니다. 이 처음 조사할 때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 조서는 앞으로 사건 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경찰 조사 받을 때 본인이 얘기하는 거를 수사관이 그대로 받아 적어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피의자 얘기를 들으려고 부른다기보다는 그냥 피의자에게 어떻게 보면 원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미 피의자 부르기 전부터 질문은 다 마련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지도 다 짜여 있어요. '아, 수사관님이 내 억울한 얘기를 좀 직접 만나서 들어주려고 시간을 내서 나를 부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한테서 뭔가 끄집어낼 게 있나 보다. 나한테서 뭔가 진술 받아낼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사관님들도 사건이 많아요. 사건이 쌓여 있는데 그냥 억울한 얘기 듣자고 시간 내서 부르지는 않죠. 가끔, 정말 가끔 어떻게 사건을 반려하기가 어려워서, 각종 민원 제기나 기타 등등 이유로 인해서 사건을 반려하기가 어려워서 피해자 혹은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경찰서에 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조사받으러 가서 수사관님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나는 당당하니까 솔직하게 다 대답을 했어요. 보통 인제 별 문제 없이 조사를 받죠. 근데 이제 수사관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결정할 건 아니고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사님이 최종적으로 처분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송치한다는 것 자체가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애초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건이면 검찰에 송치조차 하지 않겠죠. 그런데 검찰에 송치를 한다는 것은 일단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 뭐지? 나는 솔직하게 얘기 다 했고 수사관님도 얘기 잘 들어 줬는데 이거를 송치를 한다고?' 혹은 이 송치라는 말 자체도 이해를 못 하셔 가지고 그냥 수사받고 마음 편하게 계시다가 갑자기 "어 이게 뭐예요?"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식 재판 청구를 해 가지고 뒤집어야 되는데, 이미 경찰서에서 불리한 진술을 다 한 상태에서 정식 재판 청구한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나거나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대답했을 수도 있지만 이미 한번 뱉은 말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워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인터넷에서 조금 찾아봤는데 수사기관에서 얘기한 경찰서에서 얘기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쓰지 못한다던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조서 자체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뿐이지
결국에는 그거 부동의하면 그때 그 조서 그대로 들고 와서 법정에서 물어봅니다, 검사님이. "이때 이런 얘기 하셨죠?" 근데 조서에 적혀 있는데 그 얘기를 안 했다고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작은 말실수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 조사가 생각만큼 만만치 않아요. 가끔 보면은 경찰서 가는 거를 일반 행정기관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만큼 뭔가 경찰 이미지가 좋다는 걸까요? 그런데 경찰서는 그냥 일반적인 뭐 동사무소나 구청 이런 데랑 달라요. 경찰 조사를 받는 거는 절대 편안한 환경에서 조사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뭐 경찰 조사 받을 때 조사실에 따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수사관님 책상 앞에서 의자 놓고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어느 환경이 됐든 결코 편한 환경은 아니에요.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압박감이 크고 그 자리에서 뭔가 여유롭게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말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말실수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긴장해서 실수를 하거나 그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혹은 질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님은 수많은 사람을 상대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할 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애매하게 답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 변호사가 옆에 있어도 변호사가 대신해서 모든 답변을 해 드리지는 못해요.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답변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변호사가 과하게 진술에 참견을 한다라고 하면 수사관님이 아예 조서에 박아 버려요. 이때 변호사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요. 근데 그거는 더 안 좋죠. 그러니까 준비를 최대한 잘 해서 차분하게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긴장의 끈을 조금이라도 놓아 버린다든지 혹은 너무 긴장을 해 버리면 유도신문에 넘어가게 됩니다. 뭐 대놓고 유도신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수사관님이 듣고 싶어 하는 답변을 술술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가 옆에 있어도 변호사랑 같이 준비를 해도 그런데 혼자 가면 더 하겠죠. 그래도 인제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조금 변호사가 거의 통역 비슷하게 "피해자의 뜻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뭔가 오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고 중간중간 부드럽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도와드리죠. 이제 너무 수사관님이 심하게 하면 또 변호사가 큰 소리 낼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많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있으면 그래도 조사가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어쨌든 심리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세요, 혼자 조사받는 것과는. 그래서 일단은 조사받을 때 같이 동석해 달라고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많이 가요. 그래서 충분히 도와드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충분히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당일에도 긴장하시지 않게 잘 도와드립니다. 간혹 상담을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이거는 별거 아니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애매한 경우에 일단 참고인으로 부른 다음에 기본적인 거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피의자로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참고인이니까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볍게 가셨다가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그 자리에서 "아 저는 그러면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를 받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시죠."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실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황을 하셔 가지고 하다가 "네네네." 하시고 돌아와서 그 뒤에 변호사를 찾으시죠. 그런데 인제 이미 그렇게 되면 상황은 많이 안 좋아진 뒤일 거고요. 그 경찰서의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조사를 중지하고 다음에 와서 "다음에 변호사랑 다시 오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괜히 변호사 데려오겠다고 얘기했다가 '내가 더 큰 의심을 받는 건 아닐까? 내가 일을 키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경찰 조사 받을 때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시다가도 뭔가 본인이 좀 찜찜하다라고 하시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다. 질문이 뭔가 요상하다라고 느끼신다면
다음에 변호사랑 같이 와서 조사받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일단 오늘은 조사받고 돌아간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변호사랑 어떻게 상황을 뒤집어 보겠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혼자 더 얘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여요. 말도 꼬이고 여러 가지로 꼬이게 됩니다. 별거 아니니까 편하게 대답하세요. 이 말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이게 경찰서 출석하시기 전에 변호사로부터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지 않으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그 질문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간단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어느 정도 상황을 예상하고 가실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조서에 기재될 줄 몰랐다면서 후회하고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올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 동석하에 만약에 조사를 받으신다고 하면 일단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과 피의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서로 하지 않게 변호사가 중간에 도와드리고, 변호사가 뭐 진술 못한다고 해서 팔짱 끼고 그냥 마냥 있는 게 아니라요. 최대한 이제 어떤 점을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는지 중간중간 메모도 하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개입을 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조서 열람을 하게 되는데요. 그 조서에도 얘기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면 정정해 달라고 수사관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것도 인제 혼자 가시는 경우에는 이 조서에 잘못 기재가 되어 있어도 정정해 달라고 요구를 안 하시거나 못 하시거나, 심지어는 요구를 했는데도 "내가 들은 거는 그게 아니니까 거기 뭐 더 할 말 있어요."라고 하는 부분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세요라고 수사관님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필로 기재하면 아무래도 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기 마련이죠. 뒤늦게 '아차.' 싶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조서에 잘못 기재된 거는 좀 수정해 달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한 얘기를 한 것처럼 바꿔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서에 본인 생각과 전혀 다른 억울한 내용이 기재되는 거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경찰 조사는 수사관님이랑 차 한잔 하려고 경찰서 가는 게 아닙니다. 경찰 조사가 어떤 건지 알아보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 잘못 진술한 건 번복하기가 어렵고, 이때 조사받은 내용이 앞으로의 사건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응하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좀 잘못 받아도 나중에 의견서를 제대로 제출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무조건, 정말 이건 무조건이에요. 출석하시기 전에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세요.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그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상담이라도 좀 받아보시고, 본인이 느끼기에 '내가 수사관이랑 1대1로 얘기를 잘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변호사 동석하에 조사를 받으시는 게 무조건 좋고요. 그런데 뭐 "이런 가벼운 사건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쓰기가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제발, 정말 제발 모르는 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괜히 내가 생각할 때 이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퍼즐이 잘 맞춰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셨다가는 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에피소드들보다 더 신경 써서 제가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녹음하는 거는 한 분이라도 우연히 이 팟캐스트를 듣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녹음을 하거든요. 뭐 거창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분이라도 제 얘기를 듣고 '아 그때 그 얘기 들어서 도움이 됐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이렇게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로는 뭔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바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더 자세하고 상황에 맞춘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